안녕하십니까.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. 간만에 이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, 제가 오늘 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1톤이랑 그 다음에 이제 2.5톤 이 차량들로 가지고 분양 사기 아닌 사기가 굉장히 지금 횡행하고 있어 갖고,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. 사실상 이제 그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들 중에서 한 20%, 한 30% 정도가 이런 그 분양 사기나 혹은 이제 차량을 비싸게 주고 샀다,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차량을 비싸게 주는 거를 그 당시엔 몰랐죠. 계약할 때는 모르다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차량이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확실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계약을 어떻게든 이제 철회하고 싶은데, 사실상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, 근데 또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중요시 봐야 되고, 그리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, 이 예시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,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그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셨던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,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됐는지,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,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요즘 보니까 BJ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메모장이라 이렇게 치면서 하니까 이게 약간 교육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좀 배웠기 때문에 요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찾아오셨던 분,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 주셨던 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, 일단 첫 번째로 해당하는 일자리를 찾아보셨겠죠? 당연히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찾고 나니까 인터넷으로만은 뭐 계약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. 방문해서 일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니까 그쪽에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 대기자가 많다면서 빨리 계약서를 찍고 계약금을 입금을 해라,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에서 손탑은 없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해갖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됐는데,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 계약서를 쓰러 가셨던 분들은 진짜 이제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, 내가 최대한 빨리 돈을 만지고 싶어서 간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분이 찍었던 그 계약서를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은, 지금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제 분양 계약서라고 나와 있고, 뭐 이제 목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 등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고,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연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톤수, 그 다음에 분양 대금,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금, 중도금, 그 다음에 잔금,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입금 날짜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, 사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 3,1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뭐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2016년식에 3,100만 원이면은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.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우리 그 중고차 플랫폼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SK엔카라는 데가 있죠. 이 SK엔카에서 제가 지금 미리 좀 찾아놨는데, 뭐 미리 찾지 않더라도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화물 특장 이런 것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선택해서 들어오시면은 하이 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요 냉동탑이 가장 비싼 거니까 요걸 기점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6년식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뭐 한 1,999만 원 이 정도 될 텐데, 사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. 그래서 뭐 16년식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
제일 비싼 거는 1,900만 원, 2천만 원이죠. 그리고 제일 싼 거는 이제 660만 원.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제 쭉 보실 수가 있는데, 제일 비싼 거를 사는 것도 안 좋고 제일 싼 거를 사는 것도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항상 뭐 중간쯤 되는 그런 차를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, 특히 이제 이 주행 거리가 또 관건이 되겠죠. 이 주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이면 또 너무 짧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뭐 탔을 때 16년식 기점으로는 한 8만 이상부터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이 금액쯤, 여기 보이시는 이 금액쯤에 속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대략적으로 금액이 다 나와 있죠. 참고로 이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차량 가액 많이 잡아갖고 보통 한 1,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번호판입니다. 그래서 뭐 흰색 번호판을 할 건지 아니면 노란색 번호판을 할 건지. 근데 당연히 이제 내가 사업자를 내고 내가 운송을 통해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생성해야 되는데, 그 사업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이 번호판은 지금 용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일단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분양계약서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고요. 임대로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500에서 한 600 정도 들어가는데 비싸게 잡겠습니다. 한 600만 원 정도. 그리고 내가 번호판을 이제 갖다 달면서 나가야 되는 부차적인 또 금액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취등록세 나갈 거죠. 취등록세는 보통 이제 차량 가액의 한 4% 정도 보시면 되는데, 중고차인 경우에는 저 1,600만 원을 전체 다 신고를 하진 않고 금액을 좀 낮춰갖고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한 40만 원가량.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내야겠죠? 이 보험료 1톤 기준에서는 보통 보험료가 맥시멈 한 200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 중에 절반을 먼저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은 한 100만 원가량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. 일단은 1,600에서 600 더하고 2,200, 그러면은 2,300, 총 금액이 2,340만 원이 나왔네요. 자, 이게 이제 총 금액이고, 아까 우리 계약서상의 금액은 3,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, 나머지는 이제 이 친구들 뭐 수고비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뭐 수고비 사기치는데 고생했으니까 600만 원 줄 수 있어요. 근데 그러게 너무 비싸요. 좀 적당히 해 먹어야지. 보면은 금액이 아까 제가 2,340만 원, 3,100만 원에서 2,340만 원 빼면은 600만 원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 위험을 최소한 그 계약서 쓸 때는 감지를 하셔야 돼요. 어찌됐든. 이건 잠깐 넘어가고. 자.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, 뭐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입금을 요구를 했는데, 이제 이분이 조금 좀 문제점을 이제 그때부터 딱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의심을 품었습니다. 이분이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의심을 품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는데, 그래도 이거는 뭐 나름대로 계약서잖아요. 계약서니까 이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차량 가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, 그 다음에 계약서 자체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, 일자리의 불확실성을 느끼고,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런 모종의 이유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차량 가격, 이게 계약서를 내가 작성을 하긴 했으니까 이 계약서를 파기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랑 법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변호사와 법적 문제 상담.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니까 변호사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,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확실하다.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. 그래서 추후 연락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락을 받고 나서 그 계약서랑 이런 것들을 먼저 달라고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분양계약서가 총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. 요게 한 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한 장 더 있는데,
이 지금 그 분양계약서 아래쪽을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은, 자, 2조 6항. 을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본 계약은 효력이 있다. 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문의 주신 분한테 여쭤봤어요. 혹시 계약금은 지불하셨습니까? 했더니, 아니요. 그러면은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. 이렇게 답변을 해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는 이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나, 이렇게 제가 또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변호사분께서는 이제 통상적인 위수탁 계약 해지하는 방법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, 이 계약서를 직접 읽어보시진 않으셨대요. 근데 어찌됐든 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은, 첫 번째로 이제 뭐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량 금액도 중요하고 하는데, 해지할 때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 그 자체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뿌려주는 기본적인 위수탁 계약서 그 자체에도 해지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전 조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 이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, 사실 이 경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경우가 있어요. 만약에 계약 후 계약금 입금하고 나서 위험을 감지했다면, 사실 이 경우가 진짜 최악의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계약서, 뭐 3,100만 원짜리든 3,200만 원짜리든 3,500만 원짜리든 이렇게 했는데, 내가 계약을 하고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. 그래서 내가 프리미엄 뭐 사기꾼들한테 뭐 내가 줄 만큼 다 인지를 하고 내가 그걸 다 줬다. 근데 진짜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차 상태도 젬병이고 이래갖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,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이 계약금을 입금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첫 번째 목표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. 그 계약서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모종의 이유가 있어갖고,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. 몸이 안 좋다거나,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거나. 그래서 단순 변심이 아닌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렇게 해서 해지를 원한다.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거 할 테니까 일단은 계약금을 돌려달라. 왜냐하면은 이 사기꾼들 주머니에 계약금이 들어갔으면은 이걸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은 다행이겠지만, 안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냥 민사소송밖에 없어요. 네. 이거밖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, 사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2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금액,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,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3천만 원 중에서 이제 계약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적게는 100, 많게는 한 500 정도까지가 되는데, 500이면 그래도 좀 뭐 도전해볼 만 하죠. 근데 이제 100만 원, 200만 원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는 굉장히 작은 돈이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금액이잖아요. 그래서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민사소송을 직접 신청을 하고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이 사람들 주머니에서 그 금액을 빼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더 큰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해지를 원한다거나 계약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게 정 안 되면은 민사로 가야 된다. 근데 사실상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어요. 제가 항상 여기를 또 열람하고 있는데, 대법 판결에서 그 분양 사기로 인해 갖고 지금까지 판결 난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하신 분들, 뭐 예를 들어 갖고 일자리도 아예 없고 차도 아예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갖고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나온 경우는 있지만, 개개인의 뭐 개인이 이제 뭐 회사를 상대로 혹은 이제 개인이 운송회사를 상대로 대법 판결이 아직까지 나온 적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. 이 말 뜻이 뭐냐? 그만큼 이제
소송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, 심지어는 이제 뭐 항소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고, 사실 제가 그 변호사나 이제 뭐 법 쪽에 있지 않아서 그 이 판결문을 보는 자세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운송 쪽에, 운송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판결문 쪽에 항상 찾을 때마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그 가신 분이 아무도 없지 않나. 왜냐면은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1톤이나 2.5톤 이런 분양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, 차를 받기 전에 내가 그 계약금을 넣고 알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 소송 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, 그래도 일자리는 어떻게든 알아보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품목들,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거예요. 자세하게. 그리고 해당하는 일자리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. 이거는 현장에 가셔야겠죠. 세 번째로 차량 상태 확인합니다. 차량 상태 확인할 때는 당연히 뭐 차대 번호,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이 뭐 노란색 번호판을 쓰는지 흰색 번호판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선탑이 가능한 경우 무조건 선탑. 그리고 다섯 번째, 제일 중요한 건데, 계약서 바로 도장 찍지 말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도장. 네.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,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, 저희는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계약서를 드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선탑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, 현장을 확인하고 선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현장이나 그 다음에 선탑에서 어떤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바로 찍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불상사가 터질지 모릅니다. 그래서 그 계약서는 바로 도장 찍지 말고 무조건 집에 오셔갖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 될 건 없어요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간절하신 분들,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이제 좀 내가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옛날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 급할수록 돌아가라고. 하나하나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 조심해서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, 이런 말도 있듯이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타깝지만 진짜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서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, 사실 그 열이 굉장히 많이 뻗쳐요. 진짜 그 사기꾼 놈의 새끼들, 진짜 얘네들을 어떻게 뭐 하고 싶은데, 그 중고차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현장에서 막 참교육하고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차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번호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, 운송 쪽에 얽히다 보면은 그 차량을 관리하는 뭐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지입사, 그 다음에 이제 화주, 이런 것들이 다 크게 얽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그 사기꾼들을 쫓아낼 수 있는지,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. 더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, 이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건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약간 팀 영상이면은 팀 영상이고, 뭐 화가 난 영상이면 화가 난 영상인데,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,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외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. 하지만 이제 기회 될 때마다 뭐 밤이든 낮이든 영상을 찍어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